두 지금 가지. 예를 들어서 도발이라고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수능 볼 때 뭐 너무 힘들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진짜 죽을 시도를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도발이지. 아니 그 작은 도발은 있잖아. 가출. 뭐 학교에서 그냥 야 하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나오고 어? 막 친구들하고 어디 때려 부시고 뭐 훔치고 막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도발. 진짜로 사회적인 도발. 뭐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하고 사고 치고 맨날 경찰서 끌려가고 깡패들 하는 짓 어렸을 때 또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예를 들면 반대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부모님한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나 약간 상태 이상하니까 그냥 포기했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엄청난 도발 중에 하나일 수는 있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마음이 열렸지만 부모님들 자체도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아무래도 나 학교 다니다가 그냥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만둔다고 발표할 것 같아. 아무래도 예감이 그래.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고발? 뭐 저 도발? 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죠.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라는 법은 없지만 없으니까 취업 만약에 되고 학교 생활에 너무 극한 스트레스가 받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장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데 주변에서 막 이제 아빠까지 오면서 결혼해야 되고 막 30 넘어갔는데 나만 솔로고 마는데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돼. 그리고 이제 사회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져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질 수가 있고 각각 너무 분리돼 가지고 외로움은 극에 달해. 그러면 그게 본인의 실제가 되면 그때 다시 진짜 손목을 구고 싶을지도 모르죠. 특히 지금 젊은이들은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 저도 이게 굉장히 애매한 과도기적이어서 다 그 시대마다 과도기예요. 우리 나이가 다 각자가 과도기인데 저는 특히나 이게 막 이렇게 모뎀 시대 있잖아요. 이 컴퓨터 통신 삥삥 하면서 그 통신 시대에서 정말 인터넷 시대가 열릴 때 성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될 때가 제 시대 뭐 아래 요 위쪽이고 군대에서도 처음 왔던 시기의 마지막쯤이 저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애매한 과도기 97년, 98년, 2000년 요때를 겪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정보 시대의 과도기를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같이 겪어낸 스타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과도기를 겪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진짜 논두렁에서 뛰어다니고 진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개구리 실제로 잡고 부모님 따라서 밭일하고 남의 집 가서 자도 괜찮고 가게를 했었는데 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엄마가 아빠가 없어도 5살짜리가 뭐가 안다고 가게를 봐. 그러면 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스스로 계산하고 가고 진짜로 우리가 그냥 지금에 와서야 상상만 하는 그런 시골이었단 말이야. 불과 서울에서 40분 거리밖에 안 됐지만 그런 분위기는 저를 또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얼마나 다양스럽고 소중한 경험인가. 진짜 자연에 뛰어 다니면서 동네 사람 어른들이 다 그냥 각자가 우리 엄마 아빠야.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 어느 집이나 뛰쳐들어가서 정말 주변은 밥 달라 그래도 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정말. 상대적으로 딴데 애가 우리 집에 오면 그냥 밥 같이 먹어도 되는. 그렇게 시골도 아니었는데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일까.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어린이들은 땅을 밟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를 밟고 살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곳에 놀러 가야지 있는 곳이었고 공동체 의식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말로만 배우니까 친구 하지만 뒤에 가서 엄마들이 다 분리시켜 놓고 그 쟤랑 놀지 마 이런 이따위 얘기는 하고 있고 공동체 의식이라고 이론으로는 가르치지만 너 쟤 이겨야 돼. 공부 잘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암암리에 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겪어낼 힘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 손 안에 핸드폰 여기서 친구 찾게 되고 기계하고 대화하게 되고 게임에 더 빠지게 되고 이제 이러겠지. 그러면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한생 목숨 버리는 거는 너무 인스턴트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법적으로 우리 애호할 때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도 그게 통과될 시대죠 이제. 죽음에도 자유를 줘라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락사를 허용해라 이런 것들이 삐뚤어져서 점점점 확장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죽게 놔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20대 초반, 10대, 20대 초반,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
30대까지는 좀 그렇지만 10대, 20대 분들이 앞으로 겪어내야 될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그 크기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극복하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뭐 예를 들면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당연히 벌어질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 공부 상태, 그다음에 현실에 사는 나, 또 수행자, 구도자로서의 나를 봤을 때 앞으로 10년이 뭐 좀 어떨 것이다. 내 최고의 도발은 이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한번 뭐 상상 겸 고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내일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앞으로 5년, 3년, 5년, 10년 뭐 이제 이 정도를 내다보고 내가 그때에 대해서 뭘 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심각하게 해보는 것은 오늘도 진도가 뭐예요? 우주 진화와 인류 진화, 현재와 미래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음양을 모두 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편하게 표현해 본 거예요. 뭐 팔목에 손목 끊는다 이런 얘기를 쉽게 입 밖에 꺼내면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툭 까놓고 나는 생각하잖아. 누구나 본인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생각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그냥 환상에 빠지거나 그냥 어둠에 빠지면 안 되지만 양쪽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인간인지에 대해서는 늘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이거는 나이도 없죠.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10대, 20대 여러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앞으로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이제 삶의 무게를 지는 걸로 봤을 때는 4, 5, 60대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갈 곳 없이 뜨내기처럼 허무함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연령대 분들이 6, 7, 80대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는 잘 고찰하는 게 바로 공부죠. 왜냐하면 지난 100년은 앞으로 10년치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격변이다. 특히나 2000년대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은.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차원에서의 분명히 구도자적 입장에서 철저해질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자체는 여러분들 밑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 여러분들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또 다른 여러분들을 보듬어야 되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한 달, 1년, 2년, 10년이 앞으로의 1000년, 2000년, 3000년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면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숨 한숨,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생각을 일으키는 것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알게 돼요. 이런 얘기할 때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찰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얘기는 뭐예요? 구도자 수행자로서의 이야기였고 현실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쌍욕을 하고 싸우고 법정 가고 머리 쥐어뜯고 애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겠지. 그런 것에서 오는 괴리감을 나는 어떻게 조화롭게 극복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죠. 저는 실은 그래서 음양을 같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서 떨어지려고만 하는 이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 굉장히 그래서 위험하다. 그들 안에서 또 셋만 모이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자기는 안 그런 줄 착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초반에 그랬다고 하면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런 심각성이 좀 저한테 일찍 찾아왔다면
그런데 저는 약간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완전 개망난이었죠. 개망난. 불과 4년 전만 해도 개망난이었어. 음. 다만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 하나? 뭐 요 정도? 다행이다 싶긴 한데 맨날 술에 쩔어 살고 어? 일은 또 그냥 벌어먹고 살 정도로만 하고 그냥 완전 물질.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뭐 후회해봤자 뭐해. 내 행동이 이미 벌어져서 과거 정보에 다 쌓였는데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안 그럴까? 그러죠. 당연히 그러지.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세상에 살고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그 음양의 이 간극, 음이 진동하고 양이 진동할 때 그 간극들에서 보편자와 개별자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4년 전에는 그게 거의 개념이 없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이긴 하지만 천부경을 만나고 천부경을 통찰하면서 그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4, 5개월 동안에 그냥 완전 그냥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어떤 씨알이 있고 정보가 있고 텃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싹을 틔울 수 있었겠지만 다 다르죠. 전생이라고 하는 무게감은 우리가 짐작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양이 끄달리고 보편자와 개인적인 입장, 이상과 현실, 이치와 물적 현실에서의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자명해질수록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구독자나 수행자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사실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자명해질수록 정말 무주적 이치, 무에 닿을수록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배우는 입장에서는 닿을수록 혼란스러움은 사라진다. 혼란스러울 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그런 거에 혼란스러울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깨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고민했을까요? 눈 뜨면 어떻게든 가갖고선 성령을 뿌려줄까 이 고민했겠지. 그래서 각자 분위기는 다르지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도자적 입장에서 나 에고에 있는 데서 지지고 볶을 때는 비우는 것도 괜찮고 모르는 것도 괜찮고 평화로움도 괜찮아요. 섭리까지를 깨달을 때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위치마다의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섭리 안에서 우리가 깨진 진리 깨진 섭리 이러고는 있지만 깨졌더라도 왜냐하면 배우다 보면 이게 깨진 걸 확인하는 것 자체도 공부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마다의 선명한 목표는 늘상 암암리라는 표현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의식 중에 늘 있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는 각 단계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이제 처음에 에고하고 나하고 싸울 때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나 지구 벗어날 때도 있어야 되고 지구 벗어나서 섭리로 다가갈 때도 있어야 되고 우주 벗어나서 간극으로 다가갈 때도 있어야 되고 물론 무주와 무와 나 넘어갈 때도 각각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문지방 수호령이 어떻게 거울을 내 눈앞에 들이민다. 그러면 나는 꼼짝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 목표의 힘, 다시 말하면 서원의 힘일 수가 있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 목표, 강립행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강립행까지 연결되는 이 자명한 이치가 믿음, 소망, 사랑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게 자명해질수록 혼란스러움은 덜해요. 덜해. 어, 정말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의 나의 일이 그냥 물적 일이 내가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취미가 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 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지구를 벗어나는 정도의 진리 세상에서 자명함이 떨어졌을 때는 합일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돈 안 봐야 되거든. 지금 현실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건 돈이 안 돼. 근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잖아요. 그건 거의 저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거의. 본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10%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이건 거의 의미가 없고 이건 그냥 월세 벌려고 그냥 하고 있는 거고 수영도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수영 몸은 힘들지만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좋아하고 제일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지금 이것. 근데 이거 돈 안 되잖아요. 돈 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물론 먹고 살 정도로 하면 저는 정말 이거에만 매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강력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입에 풀칠만 한다고 그러면 진짜로 거의 지금 그 수준이에요. 제가 지금 정말 정말 풀칠만 하고 지금 공부하면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안함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뭐 본업은 하고 있지만 정말 본인의 일들에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엄청 지저분한 일 많은 거 알잖아요. 저도 본의 아니게 편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본업에서는.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본의 아니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제발, 제발. 야, 인터넷에서 저 좋은 말 엄청 떠드는 저 새끼 저거. 보니까 저 범죄자네? 한 틈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법을 들이대면 우리는 한 틈도 못 벗어난다. 없는 법도 씌우는 판에. 없는 법도 씌우는 판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백이 있어서 정말로 저는 구속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무슨 백이 있어갖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네가 이치를 말해? 도덕을 말한다고? 네가 예수를 얘기해? 그리스도를 말해? 네 같은 인간이 범죄자 주제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좀 과하게 설명해 보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그건 다 사실이다.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똥 못 당기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최고의 지나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잠깐 욕먹는 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 그따위가 무섭다면 여기서 당장 도태되는 걸 선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생은 여러분이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 뭐가 무서워요. 구속 좀 되면 되지. 욕 들어먹으면 되지. 나는 나의 이치만 얘기할 뿐. 들리는 자 들으라 그거예요. 제 진심이 들리면 그걸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범죄자고 제가 아무리 살인자여도 거기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40년 이상을 살았어. 여기 지금 죄값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게다가 개또라이로 살았잖아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단 말이 지금. 앞으로가 아닌데. 앞으로 이것에 비견되는 실수를 했다 하면 이거는 욕을 들어 쳐먹어야죠. 말할 자격이 없지, 제가. 말할 자격이 없죠. 하지만 제가 4년 전하고 그 이전하고 이유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12살 이후에 30살 전하고 후가 다르단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AD 기준으로 2000년 전하고 0년부터 2000년까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시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대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의 무게감이나 보편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에 이치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에 그 거리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바들바들 떨 이유가 전혀 없다. 없다. 그 또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용기. 그러니까 내 죄값을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까고.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걸 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는 직감하고 있으니까. 직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죄값이 드러나면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도 저를 떠날 수 있어요. 제 죄값이 드러나면. 그래서 저는 저를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를 버리더라도 제 이치는 꼭 챙겨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물적 인간 자체는 버리셔도 돼요. 얼마든지 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그만큼 떠들어 놓고 가는 이치들은 챙겨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겨묻은 게 똥 묻은 게 옆으로 가면 여러분들한테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물질 세상의 이치야. 그런데 굳이 저한테 들러붙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그냥 그 인생을 사시면 돼. 뭐만 챙겨서, 이치만 챙겨서. 최대한 어서 이치만 챙겨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저의 그냥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죠.
이런 거 왜 할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거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거 누구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 우선 고백 많이 했고 동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음. 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 나한테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하지만 신앙만 해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받고 알았으니까 내 죄값 알겠으니까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이거 내 스스로의 죄값을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이게 근데 여러분이 수행하다 구도하다 보면요. 아, 이 죄값을 어떻게 하면 없애지? 라는 것에 굉장히 유혹돼요. 아, 이거 내가 좀 공부해갖고 몇 사람 이렇게 깨닫게 하면은 이거 나 좀 죄값 좀 사해지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이따위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해요. 어느 정도 죄값이 덜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이 지구상의 백사장에는 모래 한 톨도 안 돼. 한 톨도 안 돼. 사실이긴 하지만 한 톨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게 더 커지니까 정말 강립행의 힘이 커지면 내 죄값은 알았다 그걸 알았어. 다음에 더 크게 받을 테니까 됐고 나 지금 할 일 할 거야. 강립행. 지금 그래서 바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지금 따지고 있을 새가 없다는 거지. 이런 거 따지고 있을 새가 없어. 아, 죄값이 와? 받아요. 그냥 받으면 돼. 그래서 뭐 말하는 거예요? 책임.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진 거잖아요. 십자가 진 거야. 예수님 뭘 안 거예요? 원죄를 안 거죠. 본인의 원죄. 왜? 자기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이긴 하지만 죄를 알거든. 무슨 죄인지 알거든. 어렸을 때부터 보호를 잘 받아갖고 진짜 단 하나의 범죄도 안 짓고 만약에 살았다. 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 엄마 아프게 한 죄가 있어요. 일단 물리적으로 보면. 키우게 어머니 뭐 어머니 진자리 마른 자리 부모님이 날 기르신 그 죄값이 있어. 일단 진짜 굳이 따지자면 물리적으로 이런 죄값은 일단 있죠. 우리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값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죠. 이런 면에서는 아까 카르마의 이치를 봤을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그게 원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아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라고 한 거죠. 이 이치를 아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한 거야. 정말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돌을 이렇게 집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냥 머리 쓰다듬어 줬겠지. 나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너 착하게 산 거 아는데 나는 지금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깨달음을 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자기 고백이 뭔지, 진짜 회개하는 게 뭔지 일주일마다 가가지고 문 딱 열고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게 뭔지냔 말이에요. 이게 고백과 신앙이 뭐고 그게 왜 원죄에서부터 이렇게 통찰이 돼야지 진정한 신앙이자 고백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될 수 있는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쓰는 단어들이요. 의미만 되찾으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실은 의미만 되찾으면 좋은 말들인데 그게 다 이 물질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 권력하고 연결이 되니까 다 이용돼서 지금 다 깨진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에서가 다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뭐가 있다? 거리. 이 중간에서 힘든 나는 왜 불안한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뭐에 힘이 없을 때 불안하더라? 목표값이 작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늘 불안하더라. 수행자적 입장에서. 그래서 목표값이 선명해지는 것이 바로 공부다. 시작. 이 목표값을 설정하고 자꾸 찾아가 보는 것. 이런 것들. 목표값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지? 라는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구지? 어디서 왔지? 나 어디로 가지? 나 뭐 해야 되는 사람이지? 왜 태어났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서 올라와야지 목표값들이 설정이 되면서 단단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단단해진다. 그러면 명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릇이 커질수록 불안함은 덜하다. 왜? 지금 이게 채우는 게 욕심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도 욕심이라고 해요. 그냥 기복하는 입장에서 나 깨달아야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맞죠. 깨닫는 것 자체도 물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성 쇼핑이나 하러 다니지.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릇 사이즈를 키우라는 것은 목표값 설정을 크게 해라. 지장보살의 서원, 전지구적 인류애, 우주적 인류애, 전우주적 인류애까지도 여러분들이 나가고 나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사소한 일들은 어렸을 때 했던 모래놀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하면 그만, 책임지면 그만, 모래성이 무너져도 다시 쌓으면 그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 왜 나는 진짜 할 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거리감을 극복하고 그 거리감 안에서 자유롭게 논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것이 우주 섭리 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주 섭리 안에서의 중용이야, 중도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용, 중도는 근데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를 극복하는 용뱀의 치열한 싸움을 저는 보통 더 중용,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싸움 자체가 중용이자 중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 중도도 그래서요. 진리, 섭리, 도리, 순리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중용과 중도가. 근데 보통은 공자님 수준도 안 되면서 그것만 따르니까 중용 중도를 현실 세상에 풀어진 섭리 이하의 세상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중용 중도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용 중도를 통해서 목표값을 설정하고 우주 섭리를 벗어나려고 계속 스스로도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과의 거리감, 이치와 현실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한 게 쉬운 얘기는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이니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뢰에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신뢰에서 오는데, 예를 들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우주 진화하고 있잖아요. 달기 예를 들어 볼게요. 달기. 이 신뢰가 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죠. 제 경험, 뭐 예를 들면 경험이라고 칠게요. 제 경험들을 말을 통해서 뭔가 지금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치와 현실과의 거리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그것의 힘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런데 신뢰의 정도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제 강의가 그동안 들리셨던 분들은 신뢰값이 상대적으로 높았죠. 높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힘이 상대적으로 있는 거지. 딴 사람이 들으면 이거 개소리죠. 어이, 저 어린 놈이 무슨 이치들 먹이면서 저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러고 말겠지. 자, 이거 지금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신뢰값이 있어야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양방에. 양방에. 자, 그럼 달기를 생각해 볼게요. 달기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힘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달기에서 여러분들이 몸이 분리되고 이성과 지성이 이렇게 싹트면서 그저 그러하게 있었던 것이 이렇게 독립되면서 내 객체 독립적인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신뢰라는 게 있어야지 상위 존재, 고차 존재들이 그런 고차 존재의 힘들을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 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에. 그 작업이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가 수십 종, 수만 종의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 최고 앞에서의 진화체는 인간이고 인간 안에서도 그러니까 80억 개가 나오죠. 그 진화가 다 다르니까. 상위 고차 존재들은요. 단 1%의 오차도 없어요. 단 1%의 오차도 없다. 다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이 다 다르니까 우주가. 신뢰값을 따지자면 달기에서 그 신뢰값이 있어야지 제 강의가 들리는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자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달기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힘이 있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닿는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약간 근거리에서 거리감을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거리감이 필요 없지만 근거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볼을 쓰다듬고 싶어. 너무 사랑해서 볼을 쓰다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내 몸과 같은 불구름 같은 무언가를 이렇게 뻗어 여러분들한테 볼을 어루만지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신뢰감 때문에. 신뢰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힘이 생길까? 반감. 반감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태극이 팅 하고 튕겨서 나가겠죠.
튕겨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튕겨서 이런 무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인종 같은 걸 만들겠지. 또 하나의 생명 그룹을 만들겠죠. 도태되거나 내가 조금 도태되는 입장이면 쟤네들이 더 진화하거나 이랬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자, 그래서 신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반감과도 연결이 직결된다는 거예요. 달기로 가면. 달기로 가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공감하고요. 반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무조건 반감이 음이다 양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공감, 반감은 그냥 음양이 하나야. 이거 좀 어렵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공감, 반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양이 하나예요. 공감, 반감이 없는 게 차라리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굳이 비교하자면. 공감, 반감 자체가 없는 게 차라리 음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늘 음양을 챙기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음양을 챙기는 것이 공감, 반감의 본체예요, 본체. 공감, 반감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게 뭐야? 그게 음이야,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 반감이라고 해서 우와, 공감은 양의 힘이고 반감이라고 해서 음의 힘이야. 그냥 또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공감은 자꾸 갖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음의 힘이고 반감은 자꾸 튕겨져 나가니까 얘는 양의 힘이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 때는 설명할 수 있으나 이것의 근본적인 이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감, 반감을 오해하지 마시고. 물질 세상 안에서 풀어질 때는 그 설명이 맞지만 원래 이치는 공감, 반감은 하나다 역시. 이런 부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뢰의 부분 달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 자체도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작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 힘이 있다. 여러분들은 달기를 지나면서 그 힘을 고차 존재들한테 수없이 받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게 제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곧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고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힘내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려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일찍 다 다즈길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보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부처 개나 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보살일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 운명이.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뭐 가리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걸 조금씩 조금씩 더 반조시킬 때마다 알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반조시킬 때마다 알게 돼. 그거 뭘로 할 수 있어요? 천부경 돌리기로 할 수 있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을 한 번에 봐요. 한 번에 반조시켜. 이게 지금 80억을 한 번에 보는 게 무슨 힘이에요? 지구 자체를 반조시키면 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생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인간 같은 생명체, 인간 정도 진화한 생명체가 지금 이 우주, 우리 우주에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80억 곱하기 80억 만큼이 있다 그러면 이 우주 한번 돌리면 그만큼 반조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천부경의 힘이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천부경을 돌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직역을 통해서 우주를 확장시키면서 또 다른 나를 보면서 뭐 하기가 용이하다? 목표 설정하기가 용이하다. 목표 설정하기가 용이하다. 목표 값을 잘못 설정하면 우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국한돼 있으면 나, 내 가족, 뭐 내 지인, 뭐 좀 더 나가서 우리 한민족 막 이래버리면 이거는 목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최소 뭐가 돼야 된다고 늘 얘기해요. 전 지구적 인류애. 여러분들은 그런 그릇인데 여러분들은 전 지구를 품을 만한 그릇인데 말이죠. 지금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있으니까 스스로 그릇도 모르고 여기 그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래서 딴 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생활이 지겨워 죽겠고 너무 힘들대. 근데 공부 꽤나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릇 크기를 확인해라 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릇은 이만한데 지금 요만큼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갑갑한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도저히. 그러니까 갑갑해 죽겠죠. 너무 재미없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나? 왜 이걸 못 보나? 이 넓은 세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릇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이 그릇이 얼마나 큰 건지. 고통이 많을수록 그 그릇이 크다는 것은 그냥 100% 사실이에요, 여러분. 100% 사실. 왜? 내가 여기서 설정했거든.
지난번에 해보니까 조금 어디가 그냥 한 20년 아파야지 쟤 좀 나을 것 같은데 한 20년 고통 좀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한 30살까지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야지 좀 맞는 것 같은데 저기 무주세상 들어가다가 문지방 소령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때 그 힘이 모자랐네. 야 다시 설정해. 30살까지만 좀 고생해. 예를 들면 야 넌 40살까지 술 먹고 걔 망나니로 살아. 어. 예를 들면 이런 설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설정 안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인생이 펼쳐질 수가 없어요. 펼쳐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장애물을 설치했던 업과 카르마의 그냥 간단한 법칙만 알아도요. 그래서 평화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감이 오는 건데 그런 감각에서 오는 평화감은 다 쓸데없다. 이런 고찰과 통찰의 힘으로 평화감을 알고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지 이 평화가 진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게 모자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역시나 천부경 공부를 하면서 이치적으로 일찍다 다지길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들을 같이 느끼면서 반조시키면서 여러분의 그릇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꼭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릇은 엄청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제가 이제 녹음도 이제 안 하고 이제 일요일 그 이제 한 달에 일단 우선 한 번은 녹음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온전히 실제로 그 공간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집중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중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기본 천부경이라든가 제가 열어놓은 세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켜드리면서 공부는 그 정도로 간간히 하고 실질적으로 뭐 연계라는 표현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영적인 초감각적인 또는 천부경적으로 우리는 그냥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죠. 무주 세상의 느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영계 시민으로서 무주 세상에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이 분위기 자체로 알려드리는 것이 공부 백날하면 뭐예요. 지식으로 다가가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알려드리면서 계속 그 분위기 안에서 고찰하고 통찰한 게 뭔지 끊임없이 제가 집요하게 질문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 안에서 고찰하고 통찰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어,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드리는 거를 좀그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무례님은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요일 날 모임에 강의가 시작되고 조금씩 그런 얘기들로 집중할 때는 집단 선정에 들어가요, 이게. 집단으로 선정에 들어가. 특히 천부경 같은 거에 집중할 때는요. 외도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우주 변화 원리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천부경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천부경을 다 같이 공부하면 그게 완전 집단 연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드물거든요. 이 힘이 좀 드물어. 워낙 영성이 센 사람들은 앞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그냥 그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지만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게 공유 공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 힘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그 공간 자체를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죠. 제가 그날도 얘기한 이런 얘기할 때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연계 공간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데 실은 그 설명을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또 각성이 되거든. 예?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생겨서 그냥 알게 모르게 확 하고 집중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제가 그냥 하려고 해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저를 만나러 오고 제 강의를 들으러 진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힘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녹화도 없고 그리고 완전 강의 형식 따다다다 제가 떠들고 끝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강의 순서대로 하면서 계속 제가 살짝살짝 질문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 듣고 서로 자기 삶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과정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들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거를 제가 바로 들었을 때
천부경이나 무부경적으로 해석해서 이치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지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바로 한 번씩 보여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의 힘을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같이 그냥 공유하면서 공진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공부다 라고 보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부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첫 모임은 뭐 그래도 덕분에 이야기가 술술술술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정말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깊은 얘기를 그냥 너무 거의 무주세상 설명을 자명하게 하고 계속 확장시켰잖아요. 우리 일요일 날. 그 보통 사람은 정말 듣지도 못하는 수준의 얘기인데 그냥 술술술술 다 이야기하고 예도 들고 답변도 거의 뭐 명쾌한 수준으로 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지식하고는 지금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열린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약간의 균형 잡힌 사고, 뭐 판단은 들어가진 않죠. 아직까지는. 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 보는 세상이라도 뭐 그럴듯하네 이렇게 열린 마음만 있어도 그게 다 들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강의를 시작했지만 뭐 참 그래도 힘들다. 다른 사람 귀에 들리기가 그래서 참 쉽지는 않다. 역으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이긴 하다. 이런 거를 또 역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요일날 모임 그래서 그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네. 더 나오면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 서로 하면서 무주 세상의 맛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제가 오프라인 공부 모임의 성격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너무 반가워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도땡 선생님 막 강의 들으러 무슨 6천만 원 내고 막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은 뭐 그냥 천부경 공부하고 싶어 호기심에 왔어. 정작 이래도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같은 얘기 제가 얼마든지 할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반가움 때문이라도 너무 좋아서 가서 그냥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 보고 얼굴만 봐도 실은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 주변에 각자가 풍기는 오라가 이게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아스트랄 에테르는 지금 인간 진화 발달해서 우리 눈에 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같이 숨쉬고 진짜로 이 음성이 진짜로 공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같은 공간이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그 공간에서 제 음성, 우리들의 같은 음성이 막 공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게. 그것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반가운 사람들을 한두 명이라도 만나면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도 가면 갈수록 더 느끼시겠지만 제 강의가 들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일단 있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독자 한 명은 다른데 100명, 1000명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또 이유가 어찌 됐건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은 또 그 곱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떠나기도 그, 있지만 물론 의미가 좀 있다. 그게 제일 많죠. 저 조회수가. 그러니까 성철 스님을 추종하거나 일방적으로 기복하고 있거나 불교에 좀 그 교리 쪽으로 빠져 있으신 분들은 곱게 안 들리죠. 당연히 제 진심이 들릴 리가 없지. 그냥 제가 표면에 드러난 성철 스님의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떠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죠.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호기심이 끓죠. 그러니까 거기에 악플 몇 개가 제일 많이 또 달렸고. 뭐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나한테 안 맞다고 하는 것에만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게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 조회수는 의미가 없죠. 거기서 동의하시는 5분이 중요한 거지. 그 강의를 듣고 동의하시는 5분. 조회수 5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저는 일단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고, 뭐 앞으로 성경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개혁을 들어먹겠어요. 친구 당할지도 모르지 진짜로. 뭐 그러라 그래. 잘 말을 할 뿐.
그래도 지금 이 전체적으로 아카식 레코드를 한번 하고 나니까 저도 정리가 조금 된 거예요. 그죠? 저 자체도 정리가 좀 돼서 천부경을 통해서 이치적 얼개는 확실했는데 살이 안 붙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살이 안 붙어 있어서 뼈대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인 거죠. 제가 주역주역거리면서 계속 반감을 갖고 있지만 물질 안에서는 주역도 공부하면 그분들하고 소통 엄청 많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살이 좀 붙을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카식 레코드는 조금 다르죠. 우주 변화 원리에서 정말 표현이 풍부하고 슈타이너가 본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면서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 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그냥 두루두루 그냥 탁탁탁탁 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했던 1년 반 거의 이제 2년 돼가죠. 1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1, 19, 8, 7 1년 반 동안 이제 공부했던 결과죠. 근데 다른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공부하고요. 지금 속도 자체가요. 지금 다른 분들이 예를 들면 지구 자전 속도로 공부가 가고 있다면 깨달음에서도 이런 비교가 가능은 해요. 지구 자전 속도로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비교가 안 되죠. 지구 자전 속도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토성기부터 발칸기까지 천부경 한 판에 놓고 돌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공부가 엄청 빨라요. 이 진화 발달 법칙으로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진화 발달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제일 빨라요, 지금. 이 속도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들은 거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 조금 새로 얘기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동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른 몇몇 분들의 유튜브를 보면 아 그래도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기만 한 것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구나라는 건 제 눈에 보여요.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긴 한데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주 섭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전 속도 뭐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자전하는 속도 조금 넘어서 공전 속도까지는 있지만 우주 자체가 회전하는 속도까지는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힘은 천부경을 돌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간극을 열어놨기 때문에 설정하는 것마다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천부경 자체를 이렇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일종모종 일시무시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나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나의 한 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우리 지구의 한 생이 될 수도 있고 태양계, 은하계, 은하단, 은하운, 전 우주 한판 다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것 전체를 천부경 한 판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속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알고는 계시면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핵심 이치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들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들리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것에 비하면요. 굉장히 정수의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로 들리거나 너무 똑같거나 만약에 이럴 수는 있으나 그래도 자명한 정도로 어느 정도 들린다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이니까 알고는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같이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씩 더. 잘 안 보이더라도 요거 아카식 레코드 스스로 한번 이 신비학개론 안 한 부분 한 번씩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2페이지 봤는데 한두 줄도 이해 안 갔는데 예를 들면 2페이지 보는데 옛날에 들었던 게 이런 얘기네. 뭐 예를 들면 이건 천부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한두 개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드디어 그래서 꽃이 피는 거고 아카식 레코드가 여러분들만의 아카식 레코드 우주 기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자명하게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우주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가 돼야지 여러분들의 우주예요, 이게. 분명히 달라요. 아카식 레코드. 제가 한 건 제가 밑줄 치고 제가 빨간색하고 제가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를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이거는 제 우주예요. 다만 최대한 이치를 넣어서 공통적인 이치를 많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우주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주는 다 달라요. 같은 얘기를 할지언정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우주를 확인하고 여러분들만의 아카식 레코드를 꼭 보는 작업을 반복하세요.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는 그 작업을 반복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천부경 반복하는 것만큼이나. 우주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 공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왜? 그것도 우주의 어떤 기록이니까. 섭리 안에서의 얘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이치적인 이야기를 확장해 놓고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양 오행했을 때 음양까지 오행 내려오기 전에 메커니즘이 떨어지기 전에까지의 이치적 설명들을 훨씬 더 많이 파면은 더 좋을 텐데 그걸 안 파니까 그냥 오행 아래에서 그냥 머무르죠. 괴가 8개, 64개까지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그게 공부인 줄 알죠. 실은 그 이전의 세상 무극이 태극이고 무극이 태극을 나왔고 무극이 태극이다 음양이 진동한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죠. 그것의 이치를 알면 나머지 공부가 얼마나 수월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위험하지 않은 방편 뭐가 있어요? 이거는 다 갖다 써도 되잖아요. 뭐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된다고 그냥 말하면 돼요. 그게 최고의 방편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물리적으로 창조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자가 이제 좀 찾아내고 다듬고 해야 되고 저 또한 그런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수많은 말들을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수들에서 나오는 뭐 오해들이나 책임 같은 것은 물어야죠. 그건 얼마든지 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늘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진도상 막 토성계 태양계 달계 목성계 막 얘기했는데 늘 내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구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그냥 차라리 초반에 정확히 말씀을 좀 드렸어야지 조금 헷갈림이 덜했을 텐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왜 여기서 나 있었으니 이건 지구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까마득하게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성기야 지금이. 그러면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하고 하나도 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 지금의 나. 정의하기를 지국이라고 하겠죠, 여기도. 이때 가서 우리는 목성기야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냥 지국이야. 이때도 지국이. 왜? 지금 지국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미리 태어나 보면 내가 불구름이어도 지금 여기 나 그리고 저쪽 불구름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길 뭐라 그래요? 나를 인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구라고 할 거예요. 왜? 지금 그랬으니까. 음.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 지금 여기 우리 진화 발달 그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가을인데 왜 자꾸 봄이라는 거야? 막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 이거 고찰할 때도 내 인생 자체는 지금 여름으로서 확 하고 뭐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왜 자꾸 뭐 자꾸 물의 기운이야? 나는 왜 자꾸 씨앗이래? 지금 왜 후천이야? 나는 이미 바래고 있는데. 뭐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 몸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실제로 몸이나 마음이나 다 구현되고 있는데 자연은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의 메커니즘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주고 있는데 못하러 꼭 이것들을 나누면서 나 설정을 모두에 동시에 하거나 모두에 하거나 어디든 하거나 이럴 생각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여기가 봄이야 나한테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 나는 언제나 있으니까, 언제나. 그래서 제가 무주역을 그린 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다 거쳐간다고 하는 느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왕의 자리를 거쳐가야 되는 거야, 토의 자리를. 언제나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언제나. 마음 따로 몸 따로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세월은 그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섭리 세상의 먹잇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뭐 세월 그렇게 가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든지 다 짜맞추려니 그게 맞나? 안 맞죠. 그러니까 복희에서 문항에서 정역이 나오는 거죠. 당연하지 이치가 떨어지고 극복해야 되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그 얘기일 수밖에 없을 거야. 이치가 떨어지는 거는 창세기처럼 2000년 전처럼 그냥 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가 나와서는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 거고 정약의 시대는 내가 신이 돼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다 겹쳐놔야 되는 거고 그 말이겠지 무슨 말이겠어요 설마. 그건 말고 뭐가 있겠어 이거 세 개가. 시대가 변하면서 사명이 그렇게 바뀌니까 정역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비어 있는 것. 음. 여러분이 그리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리면 돼. 정역의 얽매임은 어떻게 돼요 또?
여기에 노예. 우리는 여기서 이치를 캐내서 여러분들만의 역을 그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가르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가르치면 그렇게 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계율을 갖고 와야 되고 네. 예수님이 성령을 뿌려야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얘는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인내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쯤에서 다 인내천 하는 거. 슈타이너도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중간쯤에 부처님이 와서 인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 허망한 세상에 대해서 이 우주 굴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순서대로 되기는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시대가 조금 앞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는 게 나와야 될 차례가 왔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 무주 세상. 역으로 따지면 무주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일이 다 못하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해야죠. 저도 뭐 기회가 되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볼 거예요. 슈타이너는 계속 볼 건데 다는 못하니까 적어도 크게 보자면 자유의 철학이라든가 또 아카식 레코드라든가 신비학개론 우리가 뭐 했던 거 요 정도 그리고 종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인지학으로 넘어가는데 인지학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인지학 쪽으로까지는 안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과 지구 발달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 써먹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하고는 별로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구적 사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길 제대로 보고 그것을 알고 이치의 비를 맞으면서 내가 그 연결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물질 문명 안에서 분명히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리고 몰라도 될 것들도 실은 좀 많이 있고 이 장미 십자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치만 캐내면 끝이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초강박 세계 인식에 이르는 길도 단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제가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다. 근데 그거 말고는요 별로 들을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주의할 사항을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지 그 얘기가 없으면 나머지 거랑 똑같아 얘기가 너무 그리고 수준이 낮아요. 이 서양 철학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라리 그냥 동양 선도를 하는 게 낫죠. 수준이 훨씬 높지 그런 면에서는. 슈타이너의 백미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카식 레코드를 제대로 봤다는 거. 자유의 철학을 통해서 아카식 레코드를 제대로 봤고 그 힘으로 인지학을 만들어서 현실에 어떻게 하면 그걸 뿌릴까라고 엄청 고민하고 평생을 바쳤다는 이 사실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두루 알고 내가 그걸 구현하는 삶을 사명으로 안다고 하는 분들은 슈타이너를 죽을 때까지 파는 거죠. 내가 슈타이너 자체가 되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저는 그것 이상으로 이치를 많이 알려드리고 다시 뭐 최소원을 하든가 성경을 하든가 뭐 이제 해야죠. 저는 더 나가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게 좀 나온다 싶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슈타이너가 이제 종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이제 좀 곁다리로 뭐 음부경을 한번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동경대전을 하든 이제 성경을 조금 본격적으로 조금 하든 천부경 정도 공부했던 만큼의 집중력이 요해요.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건 극히 개인적이지만 예수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제가 속으로 약간. 예수님 자체를 너무 약간 무시했어요. 이게 어렸을 때의 습이 저도 묻어 있는 거죠. 하도 교회 사람들이 극성이니까. 약간 그 반감이 있어서 약간 그랬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사람들이 너무 망쳐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망쳐놨다. 부처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수님은 너무 망쳐놨어.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절절한 거를 제가 구절구절마다 보면서 너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리스도로서 내려와가지고 이 까맣게 까막눈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얼마나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을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참 음,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망쳐놓은 걸 보면 참 몹쓸 짓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공부할수록 예수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 그동안 무시했던 걸 사과드리면서 좀 근데 그 죄값도 분명히 많아요. 부처님 예수님도 죄값도 분명히 많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미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제 2000년 만에 두 분의 미션을 뛰어넘는 것. 슈타이너와 기타 등등 여러 이제 선지자분들 스승님들이 미리 와서 발판을 깔아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도움닫기에서 뛰어야 돼요. 우리는 도움닫기에서 뛰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202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그런 미션에 각자가 처해 있는 힘들고도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그 자리에서 도약을 하셔야 되죠. 양학명, 양학명. 그래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힘은 좀 다르고 색깔은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어 예수의 그리스도적 힘을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든 뭐로든 간에 표현해내면 된다. 창조 작업까지 행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분명히. 작게나마 여러분들이 일기를 써도 되니까 시작하셔야 돼요. 무조건. 작게나마. 뭐든지 시작하셔야 돼요. 뭐 다음 달 슈타이너 끝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당장이라도 뭐든지 간단하게 메모를 하든지 일기를 차라리 수필처럼 해도 돼요. 그냥 주저리 써도 돼. 그러다 보면 얻어 걸려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쓴 거는 너무 물적 사고였네. 슈타이너 표현대로 너무 철학적 사색뿐이었네. 아니면 너무 그냥 암적인 것에 추구하는 면에서의 나의 그냥 아집이 섞였네. 이런 것들이 막 구별이 돼요. 지나온 고차들 보면 제가 이 과거 영상들을 보면요. 그런 게 묻어 있는 게 저는 보여요. 당연히 보이겠지. 그러면서 모두 보이냐면 제 상태가 그랬으니까 지금 뭐 까먹진 않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조금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는 무슨 면이 있는지 하여튼간 그런 거를 굉장히 빨리빨리 그냥 극복해내고 털어버리니까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 강의적인 입장에서나 돈수적인 면에서도 계속 점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강의들 보면 어설픈 것도 많이 있고 한두 개 이렇게 막 하나씩 간단히 보면 억지스러운 것도 좀 보이고 또 좀 우습기도 하고 힘도 없고 용기는 가상해요. 용기는 가상하고 불과 1년 반 전 얘긴데도 이치적으로 보면요 엄청 까마득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 까마득한 얘기라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재밌어요. 제가 그대로 두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제 과거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걸. 성철 스님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스타일대로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것 좀 지워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런 오해가 생기면 욕 들어 먹으면 욕 들어 먹어야지 뭐. 제 본심은 그게 아니니까. 제가 무슨 성철 스님을 일부러 깔려고 뭐 그런 얘기만 한 건 아니니까. 우리 이치를 보자고 성철 스님의 도움을 좀 받은 거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상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죠. 그럴 수밖에 없고. 본의 아니게 상처 드린 거는 뭐 그분이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저는 진짜로 이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치를 말할 때는 알자 없어요. 얼마든지 까야 돼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절대로 각자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자체는 그냥 철학적 사색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정치적 뭐 예를 들어 소신, 나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진리 세상이에요. 섭리도 아니고 진리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섭리만 되어도 그런 선택을 쉽게는 못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나약한 점이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게 섭리 정도가 되잖아요. 섭리를 뚫어내지 못하고 섭리가 되면 두루뭉실하게 중용 중도를 그때 써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러면서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어느 쪽 편을 안 들어. 맞을 때는 어느 쪽 편을 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는 그러잖아요. 윤통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청와대 정말 그놈의 청와대 벗어난 거는 진짜 잘한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기어 나온 건 진짜 잘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뭐 풍수든 뭐든 다 떠나서 그건 의미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기는 싫으니까 무슨 풍수야 풍수는. 근데 그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 청와대라는 제가 이건 풍수도 뭐도 아니고요, 여러분. 청와대에 갇혀 있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식이 민족령하고 시대령 자체가 청와대를 분리시켜 놔버렸어요, 이미 너무 분리시켜 놨고 여기에서 피를 너무 많이 봤죠. 피를. 그래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50년 됐다 쳐도 이거 얼른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근데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그런 때가 됐다. 2020년 되면은. 이것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300년 있어야지 이게 천도가 되고 만약에 불타서 옮기고 뭐 예를 들면 왕조가 바뀌고 이러는데요. 옛날에 300년은 지금 30년이에요. 이 힘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 자체가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이게 이치예요. 이게 실제로 이치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민족령과 시대령적인 우리의 인식의 총량이 정신의 총량, 인식의 총량이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고난이겠지. 이것 또한 음양이죠. 물론. 하지만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나왔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교육을 들어먹어도 나왔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완전 칭찬하죠. 광화문이었지만 어쨌든 나왔다고 하면 또 칭찬하는 거야. 윤석열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고. 박근혜가 있으면 칭찬해야죠,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가리는 게 아니죠. 누구를 가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이 사람이 했을 뿐 공과 가는 둘 다 업적과 뭐 과실, 공과 실은 다 봐야 돼요. 다. 특히나 대통령 전에 얘기했지만요. 대통령은 시대령적으로 민족령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보통 사람보다는 수천 배의 사명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목숨줄은 그냥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당선되는 자체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총 맞아 죽고 바위에 떨어져 죽고 죽임 당하고 자살 당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는요,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무슨 전라도니 경상도니 박정희니 김대중이니 이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다 현실적으로는 공과가가 있지. 늘 김대중은 언제나 천사고 박근혜는 언제나 악마, 박정희는 언제나 악마예요. 그런 차원의 여러분의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인간적으로 보든가. 이 사람들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 사명이, 이 시대의 이 사명이. 이 통과 재료로 만난 거 아니에요. 서로 이 시대에. 너는 민주주의 열사가 되고 너는 좀 독립 좀 해서 힘 좀 키워봐. 너는 뭐 군사독재 욕을 들어 먹을지언정 그런 일 좀 해. 경제발전의 미션이 있어. 너는 민주화의 미션이 있으니까 서로 싸워. 어쩔 수 없어. 넌 총 좀 맞아야겠어. 뭐 예를 들면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해도 해도 지금 이분들에 대한 공과 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자리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근혜도 아무리 문재인이 그렇게 싫어도 아무리 이명박이 너무 싫어도요.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사명적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웃으면서 떠들 만큼의 무게감은 실은 아니에요. 이게 영시적으로 보면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보도 엄청 많이 알게 돼요.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입은 무거워야 되지. 나는 억울하지. 그리고 나의 진짜 양심은 부글부글 끓으니까 참 참기는 힘들지. 이 온 세상의 고통을 안아야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보값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인 게. 그러니까 대통령끼리는 알아요. 제가 대통령이 돼서 안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뭐 국정원에서 누가 알아서 제가 무슨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이건 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대통령끼리는 알아요. 그래서 서로 그 고충을 알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감옥에서 내보내고 싶은데 또 여론은 그게 아니니까 속으로 엄청 끓어요, 이게. 그리고 나는 정말 보내고 싫은데 감옥에 넣어야 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어. 주변에서 가만히 두나? 안 두지. 자, 그런 것들의 굴레의 업을 죄도 지으면서 또 그 무게를 가져가는 게 한 나라의 이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로 끌고 들어오면 나 또한 늘 이런 상태로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나라를 이끈다는 게 나하고 정치 성향이 맞지 않다, 나하고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어. 자, 여기서 또 한 번 국뽕적인 얘기를 하자면 더군다나 한국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해 줘야 돼요. 앞으로 더 어느 면에서는 더 신랄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되 공과사를 같이 보고 공과시를 같이 보고 판단할 것들은 판단해 가면서 응원할 것들은 응원하고 비판할 것들은 비판해 가면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보다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지 정말 한민족이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이 계속 배척만 하는 상태에 절대로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화개장터가 돼야 되는 거지. 한민족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화합이에요. 손잡고 강강술래 예를 자꾸 드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게 진짜 이치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손잡고 강강술래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민족한테는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빨리빨리 이거. 그리고 또 뭐? 빨리빨리 다음에 뭐예요? 후딱후딱 해치우려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상부상조 이런 거. 이런 힘을 여러분들이 뭐 나쁜 표현 하자면 빨리빨리 이거. 그리고 착해 빠진 거. 이거. 이 한민족의 힘이라고 하는 건 빨리빨리 하고 착해 빠진 거 이게 두 개가 엄청난 힘이 돼요,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쉽게 그냥 설명하는 거죠. 빨리빨리 하는 이 성질하고 착해 빠지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거 뭐예요? 분단되지. 너희들 미사일 터트리라고 하면 터트리지. 너희들 이름 버리라 그러면 창씨 개명하지. 내놓으라 그러면 다 긁어주지.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하지. 이 착해 빠진 이 인간들. 그리고 뭔진 모르는데 얘네들 엄청 빨리빨리 해. 그런데 나름 꼼꼼해. 우리가 어느 나라 같이 막 불량품을 막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또 성격 엄청 빨리빨리 해. 기독교가 유난히 그냥 발전해.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이런 거 받아들이는 것도 빨리빨리 발전시키는 것도 빨리빨리. 어떤 교수님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한강의 기적이 다른 나라에도 일어날까? 불가능. 한민족이니까 그냥 가능하고 끝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그다음에 교육열 얼마나 세. 착해 빠진 이 성격. 이게 근데 역으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목숨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성격, 그리고 착해 빠진 성격 없었으면 벌써 다 날라갔어요, 목이. 우리는. 벌써 한민족의 힘을 알아요. 그래서 벌써 다 날라갔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것들의 힘을 알기 때문이에요. 착해 빠지고 빨리빨리한 이 민족의 저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절대 못 쳐내요. 한민족은 절대 못 쳐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해서 노예되지 말고 우리가 주인공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 바지사장 하지 말고 주인공 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도 다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그러면서 화합해. 얘네들 웃겨. 정치색만 드러내지 않고 종교색만 드러내지 않으면
종교도 막 네다섯 개야. 얘는 여당이고 쟤는 야당이야. 직업도 천차만별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위아래 몇 살들은 조금 친구로 지내긴 해. 유교적 사회 때문에 이거 좀 심하긴 하지만 어. 그냥 화합의 힘이 그래서 손잡고 강강술래 하는 힘이 그래서 세다는 거예요, 한민족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역으로 이용당했을 때 나쁘게 표현되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양질의 힘으로 바뀌어서 한민족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힘들을 목격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우리들을 괴롭히면서 이용하니까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영성 깨달음에 관해서 한민족을 이용하고 몇몇의 유명한 스타들을 만들어내서 다 개 돼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두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같이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